2000년대 초반 WWF에 등장하자마자 거대한 체격과 압도적인 힘으로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선사한 브록 레스너. 130kg에 육박하는 근육질 몸매와 쌓아나온 외모만 가지고도 그의 상품성은 이미 충분했으나 탑 로프에서 공중 뒤돌기를 하는 탈인간급의 신체 능력과 빅쇼에게 F5를 시전하는 괴력까지 갖추면서 악역 캐릭터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오릅니다. 그렇게 프로레슬러로 꺾일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그가 느닷없이 종합격투기 경기에 참가했으니 이는 단순히 이벤트 매치가 아니었으며 급기야 UFC 챔피언까지 차지해버리고 마는데요. 오늘은 브록 레스너가 UFC 헤비급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강호동 씨와 자주 비교되는 브록 레스너 선수이죠. 레슬링 캐릭터만큼 파란만장한 그의 격투기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살 때부터 아마추어 레슬링을 시작한 브록 레스너. 그는 고등학교 시절 아마추어 레슬링 대회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대학 때는 NCAA 디비전 1에서 올 아메리칸에 오르는 등 프로레슬러이기 전에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로서도 이미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종합격투기에 대한 그의 관심은 프로레슬링을 하기 전부터 높았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시절 레스너는 늘 싸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고 이를 위해 19살 때부터 주짓수를 수련하며 격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격투기 경기에 나가면 NCAA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프로레슬러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단체와의 갈등으로 잠시 레슬링계를 떠나게 되었고 때마침 K1에서 격투기 제의가 들어온 덕분에 젊은 날의 꿈이었던 실전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래 브록 레스너 선수는 대한민국의 최용만 선수와 싸우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의 원래 데뷔전 상대였던 최용만 선수는 경기 일주일 전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용만 선수 몸에 이상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결국 경기가 열리기 4일 전에 미스터 샤크 김민수 선수가 대체 선수로 투입되면서 브록 레스너의 상대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정을 미리 알고 이번 경기를 보시면은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하여 최용만 선수의 대타로 긴급 출전한 김민수 선수와 첫 시합을 가지게 된 브록 레스너. 준비되지 않은 타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이 격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미 넘치도록 많았기 때문에 프로레슬러가 실전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자신을 향한 의구심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듯 순식간에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를 넘어뜨린 레스너는 파운딩 몇 방으로 손쉽게 첫 승리를 따내면서 격투기 팬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시합을 뛰고 있는 그 순간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다고 하는 레스너인데요.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격투기 단체인 UFC와 단발성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UFC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프랭크 미어. 아니 솔직히 아무리 브록 레스너가 아마추어 레슬링 실력도 좋고 첫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아니 솔직히 어떻게 1전짜리 레스너 선수랑 UFC 챔피언 출신 미어 선수를 붙일 수 있나요? UFC 너무 대놓고 레스너 선수 매기겠다는 건데 이거. 그럼에도 레스너는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로우킥을 확인하자마자 화물차 같은 태클로 눕혀버리는 레스너. 바닥으로 떨어지는 미어의 모습이 흡사 프로레슬링 경기를 방불케 합니다. 하프가드에서 상체를 세워보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버리고 망치질을 하듯 해머링을 쏟아내면서 미어를 붙잡아 놓는데요. 그러나 파운딩 중 일부가 후두부 간격으로 인정되면서 1점 감점을 받습니다. 다시 스탠딩으로 재개되는 경기. 짧은 스트레이트로 카운터치는 레스너. 다리를 치워버리면서 사이드를 잡아내고 무자비한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또다시 위기에 놓여버린 미어. 마주보기 위해 상체를 튼 사이 괴물같은 움직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순간 암바 그립을 낚아채지만 이마저도 손쉽게 풀어내면서 멈출 줄 모르는 파운딩 세례가 지속됩니다. 동체급인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괴력을 뿜어내는 레스너.
다리를 걷어내기 위해 잠시 일어난 사이 미어가 슬그머니 하체 관절기를 노려보는데요. 기습적인 서브미션에 당황한 레스너, 기회를 포착한 미어가 니발을 시도하고 이 한 방으로 탭을 받아내면서 대역전승에 성공합니다. 같은 헤비급임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체격과 트럭이 돌진하는 듯한 태클, 압도적인 그라운드 컨트롤까지. 솔직히 전 챔피언을 상대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레스너는 승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스타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UFC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마크 콜먼과의 빅매치가 성사되지만 콜먼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텍사스의 광마 히스 헤링과 경기가 잡힙니다.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이트를 크게 맞추는 레스너, 쓰러지는 헤링에게 스피어를 시전하듯 돌진합니다. 우람한 팔근육으로 붙잡아두는 레스너, 벌써부터 헤링의 안면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를 피해내지만 당황한 듯한 헤링, 황소 같은 태클에 크게 밀려나 버립니다. 긴 팔로 손목을 제압하고 두들기는 레스너, 사분여간 찌그러뜨리며 완벽하게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레스너의 돌진, 허벅다리를 걸어봐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가드 포지션으로 회복하려는 틈에 사이드를 잡아내는 레스너, 여유롭게 움직임을 따라가며 마음 편히 요리합니다. 이리저리 발버둥 쳐보지만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얼굴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인 전개가 계속되는데요. 힘을 다해 일어나봐도 체력이 전부 빠져버린 헤링, 또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라운드를 마감합니다. 눈뜨기도 힘든 상황에서 기세 좋게 달려들어보는 헤링, 압도적인 힘 때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 같은 시간, 기무라로 반전을 꾀해보지만 마운트를 헌납해버리고 이번에도 케이지로 구겨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초크 그립을 풀어내고 드디어 스탠딩으로 회복하는 헤링, 모처럼 잡은 좋은 기회에 흥분해서 달려드는데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물차 태클입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얻어맞기만 하는 헤링, 유효타 한 번 때리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레스너, 로데오를 하는 듯한 제스처로 헤링을 농락하고 여유로운 웃음까지 보이며 완봉 승리를 가져갑니다. 프로레슬링 슈퍼스타답게 쇼맨십을 보여주는 레스너, 고작 3전째인 선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대단한 실력인데요. 진짜 천부적인 싸움꾼 같습니다. WWE 슈퍼스타의 만화 같은 활약, 그리고 프로레슬러의 격투기 도전이라는 흥미로운 배경, 넘치는 상품성과 개성 있는 파이팅 스타일 때문에 어느새 UFC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은 레스너였습니다. 언제라도 프로레슬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레스너였기에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UFC의 미래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UFC는 레스너에게 타이틀샷을 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자 원조 UFC 슈퍼스타인 랜디 커투어 선수와의 경기가 성사됩니다. 동체급이지만 레스너에 비해 20kg이나 가벼운 커투어, 그러나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 선수로서 클린치와 케이지 레슬링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커투어가 경기 초반 레스너의 괴력을 버텨냅니다. 케이지를 등지고 있지만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커투어, 짧은 훅을 내지르는 순간 오히려 깨끗한 라이트로 응수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레스너를 흔들어 놓습니다. 길게 원투를 날려보지만 침착하게 빠져버리는 커투어, 기습적인 태클 시도, 그러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케이지에 밀어넣고 숨 돌리는 레스너, 니킥을 차는 순간 더블랙 그립을 완성하고 그대로 뽑아 올리면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상대를 보이지 않게 숨겨버릴 정도로 거대한 레스너의 몸집, 가드 패스를 당할 위기에 놓이지만 필사적으로 방어해냅니다. 오히려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는 커투어, 그라운드로 눕히기 위해 다리를 끌어내리고 백까지 올라타보지만 아쉽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리 훅을 털어내고 하프가드를 잡는 레스너, 한쪽 팔을 제압당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버텨냅니다. 큰 피해 없이 컨트롤을 막아내고 스탠딩으로 회복하는 커투어, 체력이 소진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달라붙어 보는데요. 힘을 짜내 싱글렉을 노려보지만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챔피언다운 투혼을 보여주며 1라운드를 마칩니다. 거구의 위압적인 돌격에도 빼지 않고 맞서는 커투어, 안면 타격에 익숙치 않은 레스너가 잠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열을 가다듬는 레스너, 다가오는 커투어에게 엘보우를 선사합니다. 흔들리는 커투어,
그러자 클린치로 시간을 벌어보고 장기인 케이지 레슬링을 꺼내들면서 회복에 집중합니다. 니킥을 맞는 와중에도 더티복싱을 시도하는 커투어. 챔피언의 끈적한 운영에 평소 같지 않은 레스너입니다. 단발성 펀치를 날려보지만 단순한 패턴으로는 맞추기가 쉽지 않고 전매 특허인 더티복싱도 레스너에게는 까다롭게 작용하는데요. 이제는 압박을 시도해보는 커투어. 또다시 케이지로 끌고 가면서 자신 있는 영역으로 레스너를 초대합니다. 그러자 손목을 제압하여 더티복싱을 차단하는 레스너. 떨어지는 순간 강력한 니킥 한 방을 선사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두 사람. 이때 길게 뻗은 스트레이트가 관자놀이에 적중합니다. 해머링을 쏟아내는 레스너. 필사적으로 머리를 붙여보지만 승기는 이미 넘어간 상황. 결국 레프리 스탑이 선언되고 브록 레스너가 UFC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쏟아지는 야유 속에서도 여유롭게 승리를 만끽하는 레스너. 와, 이로써 3승 1패라는 전적으로 UFC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 후 2009년 7월 UFC 100이라는 역사적인 대회의 메인 이벤트를 꿰찬 브록 레스너. 그는 호두리고 노게이라를 꺾고 헤비급 잠정 챔피언에 오른 프랭크 미어와 2차전을 벌입니다. 경기 앞서 증오심이 솟아오른 미어는 레스너를 향해 옥타곤 안에서 그의 목을 부러뜨리겠다. 레스너가 격투기 경기 도중 사망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길 바란다. 라며 선 넘는 발언을 쏟아냈고 이것은 트래시 토킹이 만연한 미국에서조차 논란이 되어 미어는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는데요. 과연 미어가 레스너에게 또다시 패배를 안겨줄 수 있을지 경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앞손 싸움부터 걸어보는 레스너. 두 사람의 주먹이 교차하고 곧바로 테이크다운을 걸어보지만 미어가 이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1차전 패배에 대한 보완이 있었는지 하체 관절기에서 벗어나는 레스너. 자신의 장기인 하프가드 컨트롤을 시작하고 완벽하게 상체를 제압합니다. 짧은 엘보우를 섞어주면서 압박해 들어가는 레스너. 틈틈이 집어넣는 파운딩이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몸을 밀어내고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힘을 짜내 상체를 틀어보자 무시무시한 파운딩 세례가 날아오고 레스너의 컨트롤에 끌려가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중간중간 암트라잉글 위협까지 가해주는 레스너. 상체를 세워보지만 목을 짓눌러버립니다. 주전장인 그라운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미어. 4분 동안의 일방적인 경기 끝에 만신창이가 된 채로 1라운드를 마감합니다. 펀치 카운터를 노려보지만 머리를 숙여 빠져나오는 레스너. 카운터 태클에 성공했음에도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격전을 걸어보는 미어. 엘보우 유효타, 니킥까지 들어갑니다. 황급하게 붙어버리는 레스너. 그러자 플라잉 니킥으로 응수하는 미어. 분명 턱에 적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레스너의 움직임에서 별다른 충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 또다시 하프가드를 잡은 레스너. 조금씩 케이지로 밀어넣으면서 한쪽 손목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가는 파운딩. 공간도 없고 몸도 틀지 못하는 미어가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요. 승리를 눈앞에 둔 레스너. 연이어 파운딩을 쏟아내고 허브딘의 스탑 사인을 받아내면서 1차전의 복수에 성공하고 맙니다. 앙금이 풀리지 않았는지 레스너를 노려보는 미어.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익숙한 레스너는 쏟아지는 야유에도 불구하고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만끽합니다. 야, 이렇게 프로레슬링 슈퍼스타가 격투기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참 영화 같은 일을 실제로 해낸 브록 레스너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의 격투기 커리어는 여기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은 그가 파이터로서 UFC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고 최정점을 찍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다음 2부에서는 그가 정점에서 내려오는 살짝 충격적이고 슬플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UFC의 헤비급 챔피언 랜디 커투어를 고작 MMA 사전째에 꺾어버리고 WWE 출신 중 유일하게 UFC 챔피언까지 오른 브록 레스너. 헤비급의 한계 체중인 120kg을 꽉 채운 거대한 체격과 아마추어 레슬링으로 다져진 그래플링 실력, 그리고 헤비급에서조차 압도적인 완력으로 클래식한 경기를 보여준 그는 첫 번째 UFC 챔피언 방어전에서 프랭크 미어에게 당했던 패배를 복수하며 결코 뽀록으로 세계 챔피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지만 단기간으로 치고 올라온 만큼
급속도로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방송은 브록 레스너의 격투 스토리 3부작 중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 1편에선 브록 레스너가 프로레슬러에서 UFC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게 된 과정을 다루어 봤고, 오늘 2편에선 세계 정상까지 올라갔다 한숨에 추락하게 된 그의 격투기 커리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저는 차도로입니다. 제가 뭐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차도르를 검색해주세요. 프랭크 미어에게 승리를 거두고 타이틀 1차 방어에 성공했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한동안 치료에 전념하게 된 브록 레스너. 여기서 잠깐, 브록 레스너 선수는 이때 개실염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개실염이 무엇인지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실 질환은 식도나 위나 소장 혹은 대장의 장벽이 약해져서 이게 늘어나 꽈리 모양의 주머니가 생긴 것을 뜻하는데요. 브록 레스너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참고로 대장 개실은 고단백, 고지방, 그리고 저섬유질의 식단을 섭취하는 이들에게 좀 주로 생기고요. 개실에 대변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생겨 염증이 생기면은 이것을 개실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브록 레스너 이미지가 워낙 야수 같고 건강미가 넘쳐서 그런지 처음 그가 개실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많은 이들이 혹시 브록 레스너가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보였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때 당시 브록 레스너는 개실염으로 인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대장을 30cm나 잘라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UFC에는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포스를 뿜어내며 헤비급 잠정 챔피언에 오른 괴물신예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엄청난 주먹 크기를 자랑하는 핵펀처 쉐윈 카윈입니다. 그가 브록 레스너를 만나기 전까지 쌓아 올린 기록은 실로 어마무시했습니다. 레슬링 선수 출신임에도 타격전을 선호하는 카윈은 2005년 격투기 데뷔전을 1라운드 KO로 장식했으며 그 후 가진 모든 경기에서 1라운드 피니쉬로 마무리했죠. 당시 그의 전적은 12전 11승 12피니쉬. 이야, 헤비급 복싱 레전드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가 연상되는 기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에 나선 카윈은 NCAA 출신으로 빛나는 레슬링 실력과 헤비급 역사상 최강의 펀치력까지 갖추면서 상성상 레스너에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과연 레스너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세를 한껏 낮춘 두 선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브록 레스너, 그리고 태클을 경계하는 쉐윈 카윈. 초반 화력이 일품인 그가 아직까지는 무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태클 시도하는 레스너. 야, 카윈의 오른손 제대로 걸립니다. 꿋꿋이 밀어보는 레스너. 끝까지 오버 후 걸고 중심 잡는 카윈. 과감하게 노려봤던 첫 번째 태클이 일단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타격과 그래플링의 클래식한 대결. 서로의 주무기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두 사람. 가볍게 털어보는 레스너. 평소와 다르게 신중한 카윈. 상대가 움츠러드는 순간 어퍼컷이 터지고 본격적으로 사람 잡는 망치질이 시작됩니다. 허리도 들지 못하고 황급하게 붙어보는 레스너. 어렵지 않게 방어하는 카윈. KO 냄새를 맡은 그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레스너. 오한마 같은 주먹을 쏟아내는 카윈. 언제라도 스탑사인이 나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버텨내기에 급급한 레스너는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벌써부터 얼굴에 출혈이 발생하는 레스너. 이번 라운드의 경기를 끝내기 위해 체력을 아끼지 않는 카윈. 팔꿈치까지 섞어주며 KO 어필을 해보지만 오히려 카윈의 움직임이 서서히 느려지고 레스너도 불가사의한 맷집을 보여주면서 TKO 선언만큼은 저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눈에 띄게 느려져 버린 카윈. 이 틈에 골반을 밀고 잠시 숨을 돌리는 레스너. 심하게 찢어진 상황에서 카윈이 재차 압박을 시도하고 마운트를 노리던 사이 탈출을 감행하면서 3분여간의 컨트롤 끝에 드디어 스탠딩으로 회복합니다. 경기를 말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레스너의 정신력 그리고 맷집 정말 대단합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힘을 쓰지 못하는 카윈. 이 틈에 시간을 벌어보는 레스너.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았던 상황에서 분위기가 묘해지고 카윈이 혼이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코너로 돌아갑니다. 헤비급 역사상 최강의 펀치라고 평가받는 카윈의 러쉬를 3분 동안이나 버텨낸 브록 레스너. 근데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사람치고는 뭔가 쉐윈 카윈의 표정을 보니 좀 넋이 나간 사람 같은데요. 조금은 이상한 기류 속에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아직 호흡이 돌아오지 않은 카윈, 1라운드 초반과 움직임에 별 차이가 없는 레스너, 기습적인 라이트, 발을 붙이고 카운터내는 카윈, 그러나 스피드가 현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몸을 흔들어주는 레스너입니다. 잽 태클이 깨끗하게 성공하네요. 드디어 자신의 주전장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레스너. 지금까지 그의 하프가드 컨트롤에서 벗어난 선수가 없었는데요. 어깨를 밀고 몸을 틀어 빠져나와야 되는 카윈이지만 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리조차 묶어놓지 못하는 카윈, 이 틈에 암 트라이앵글 그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유롭게 마운트까지 올라타는 레스너, 곧바로 암 트라이앵글을 조여줍니다. 머리통만한 어깨 근육으로 압박 들어가는 레스너, 머리를 끝까지 붙여 살아날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카윈, 레스너가 발을 밀어 더욱 타이트하게 압박하고 결국에 탭이 나오면서 태역전에 성공합니다. 1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를 끝내지 못해 결국 패배하게 된 카윈인데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펀치 세례를 얼굴로 받아내면서 맷집마저 탑급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브록 레스너였습니다. 당시 UFC 헤비급은 특히나 경쟁이 심해서 장기 집권을 한 챔피언이 없었는데요. 이때 당시 브록 레스너가 2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헤비급 최다 방어에 성공한 브록 레스너였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미친 핸드 스피드와 헤비급 치고는 체구가 작아 효도르와 자주 비교되는 선수와 만납니다. 바로 그는 UFC에서만 6연승을 질주하던 무패 파이터 케인 벨라스케즈. 단핵증과 개시렴 등으로 아직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레스너에게 케인은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대였습니다. 바로 경기 보시죠. 돌진하는 레스너, 버텨내는 벨라스케즈. 중심을 낮추고 언더훅을 파내면서 레스너의 돌진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연속 니킥으로 틀어보지만 받아내는 벨라스케즈. 일단 케이지로 가둬놓겠다는 작전인데요. 아직까지는 레스너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케이지를 등지게 된 레스너, 몸을 활발하게 흔들어주며 압박을 넣는 벨라스케즈. 급한 마음에 무작정 휘둘러보지만 케인의 전진이 멈추지 않고 이때 순식간에 오금을 당겨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다리 그립을 잡거나 어깨를 미는 게 보통이지만 허리춤을 잡고 던져버리는 레스너의 괴력. 하지만 어렵지 않게 일어나버리는 벨라스케즈. 그대로 따라가는 레스너. 그립을 잡고 싶지만 손목 컨트롤을 방해하고 레스너의 압박을 견디며 테이크다운 방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립을 완성시키는 레스너. 이러다가 한 번에 다리 당겨 뽑아 올릴 수 있겠는데요. 뽑아내는 레스너. 그러나 이번에도 눌러놓지 못하고 그립까지 뜯어내면서 타격전으로 끌고 갑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날려버린 레스너. 서서히 전진하는 케인. 한 차례 주먹을 섞어보는 두 선수. 나름대로 머리 움직임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레스너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나고 이 틈에 싱글렉을 성공시키면서 보기 드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백을 잡힌 채로 파운딩을 얻어맞는 레스너. 황급하게 일어나 보지만 벌써부터 안면이 부어오릅니다. 평소에 비해 체력 소진이 빠르게 온 듯한 상황. 애매하게 태클을 걸어보지만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하며 넘어져 버리고 무기력하게 얻어맞으면서 위기에 놓입니다. 쏟아지는 타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레스너. 라이트 결정타 한 방에 크게 쓰러져 버립니다. 끝을 내려는 벨라스케즈. 흥분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계속되는 위기. 무기력하게 가드 패스까지 허용하는 레스너. 다리를 잡고 일어나 보지만 이미 투지가 꺾여버렸고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쉐윈 카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때처럼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동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허브딘 주심이 경기를 중지시키고 UFC 헤비급 타이틀의 주인이 벨라스케즈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동안 보여줬던 괴물같은 신체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패배한 브록 레스너. 그는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함께 TUF 시즌 13의 코치로 발탁되지만 또다시 개시렴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강 문제로 한동안 옥타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옥타곤으로 복귀한 브록 레스너 선수인데요. 그 상대는 피지컬로 절대로 레스너에게 밀리지 않는 헤비급 근육 괴물입니다. K1, 프라이드, 스트라이크 포스까지 경험하며 BUFC에서 헤비급 최강자로 평가받던 바로 그 알리스타 오브레임입니다. 헤비급임에도 감량을 해야 될 정도로 거대한 이 두 선수의 경기, UFC 역사상 가장 무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보시죠. 경쾌하게 뛰어보는 레스너, 강하게 때릴 태세를 갖추는 오브레임. 평소에 비해 자세가 높은 레스너가 가벼운 로우킥으로 시작해봅니다.
반면 자세를 낮추고 테이크다운을 경계하는 오브레임. 이러다가 태클로 치고 들어올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잽 태클을 노려보지만 붙는데 실패하고 오브레임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대신 테이크다운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펀치 이후에 붙어보려 하지만 멀찌감치 빠져버리는 오브레임. 서로가 서로의 무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오브레임, 기습적인 싱글렉 시도. 그러나 풀어버리는 오브레임. 좋은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스트레이트, 타격거리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레스너. 시간이 흐를수록 오브레임이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스위치로 거리 좁히는 오브레임, 강력한 바디 니킥, 한 방 더 집어넣고 빠집니다. 다시 한번 클린치 시도하는 오브레임, 괴력의 레스너를 힘으로 눌러버리는데요. 거듭되는 니킥 연타에 고통을 호소하는 레스너, 타격에서 압도하는 오브레임입니다. 집요하게 바디를 노려주고 테이크다운 타이밍을 주기 전에 빠져버립니다. 또다시 밀어보는 오브레임, 라이트 걷어내고 들어갑니다. 엄청난 복부 니킥, 바디킥까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쓰러지는 레스너, 끝을 내기 위해 달려드는 오브레임. 결국 쏟아지는 파운딩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패배하고 마는 브록 레스너입니다. 이렇게 수술로 약해진 복부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정말 커리어 사상 최악의 패배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꼈는지 이 경기를 끝으로 브록 레스너는 MMA에서 은퇴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WWE로 복귀한 그는 오픈 핑거 글러브까지 착용하고 기무라 같은 격투기 기술을 선보이며 파이터라는 새로운 기믹으로 프로레슬링에 전념하는데요. 격투기를 하기에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며 UFC 복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그랬던 그가 무려 5년 만에 다시 옥타곤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브록 레스너 스페셜 3부작 마지막 3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 벨라스케즈와 알리스타 오브레임에게 당한 2연패 이후 종합격투기를 그만두고 다시 프로레슬링 무대로 돌아간 브록 레스너. 그는 UFC의 활동 경력을 살려 격투가 기믹으로 WWE 무대를 호령하고 헤비급 챔피언까지 오르며 슈퍼스타로서의 활약을 이어가다 2016년 7월 UFC 200에서 깜짝 MMA 복귀를 선언하는데요. 무려 5년 동안이나 격투기와 떨어져 있던 그가 상대할 선수는 바로 헤비급 랭킹 8위에다 타이틀전까지 경험했던 마크 헌트. 아무리 그래플링에 약점이 있다고 해도 이미 수많은 MMA 시합을 치러온 헌트이기에 오랫동안 케이지를 떠난 레스너가 상대하기에는 벅차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경기가 과연 어땠는지, 그리고 경기 이후에 레스너는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2연패 당시 여러 질병들로 인해 몸 상태가 온전치 못했다며 UFC를 떠난 후에도 마지막 두 시합이 한으로 남아 있었다는 브록 레스너. 지던 이기든 제 컨디션을 되찾은 상황에서 후회 없는 시합을 하고 싶다는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UFC로 복귀합니다. 당시 40을 코앞에 둔 브록 레스너였지만 본인 말로는 젊었을 때랑 신체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았다고 본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약물 때문이었죠. 어쨌든 과거 UFC 100에서 프랭크 미어를 상대로 리벤지에 성공하며 엄청난 흥행을 만들어낸 레스너 선수. 이번에는 UFC 200이라는 또 다른 역사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마크 헌트와 붙게 됩니다. 그 경기 지금부터 보시죠. 경쾌하게 뛰어보는 레스너, 섣부르게 다가가지 않는 헌트, 스탠스를 바꿔주며 펀치러쉬를 경계합니다. 타깃이 되지 않도록 이리저리 움직이는 레스너, 태클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내리고 있는 헌트, 타격 페인팅을 줘보지만 베테랑 헌트가 속지 않습니다. 앞손으로 반응을 체크하는 레스너, 아직까지 별다른 액션이 없는 헌트, 첫 번째 유효타를 레스너가 가져갑니다. 평소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헌트, 기다렸다는 듯이 카운터를 내지만 레스너의 머리 움직임이 좋습니다. 투를 치는 척하면서 태클을 걸어보려는 의도인데요. 이를 알고 있던 헌트가 몸을 틀어 빠져나옵니다. 첫 번째 테이크다운 시도가 실패하자 다소 당황한 듯한 레스너, 헌트의 주먹이 닿기에는 먼 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트의 장기인 훅2가 나오려고 하자 앉아버리는 레스너. 이를 통해 큰 주먹을 내는 순간 카운터 태클이 나온다는 것을 캐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스탠스를 가다듬고 몸을 풀어주는 레스너. 이 순간 레스너의 낮은 태클이 엄청난 속도로 들어갑니다. 무릎으로 걸어가며 끝까지 따라붙는 레스너. 황급하게 발을 빼내지만 곧바로 더블렉 그립을 허용하고 케이지로 밀리면서 헌트가 테이크다운 위기에 놓입니다. 힘으로 다리를 좁히면서 그대로 뽑아버리는 레스너. 얼른 상체를 세워 일어나 보지만 레스너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타이밍에 자세를 고쳐 잡는 레스너. 손목 컨트롤로 언더훅을 막아내며 더블렉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자 싱글렉으로 바꿔주는 레스너. 그의 괴력에 헌트의 두 발이 공중으로 떠버리고 착지하는 순간 방향을 틀어주면서 두 번째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인 사이드를 잡아낸 레스너. 몸을 틀어보려는 헌트. 그러나 여유롭게 눌러버립니다. 양팔과 머리를 모두 제압한 레스너. 부지런히 움직여보지만 긴 팔을 이용해 길을 막아버리고 지속적으로 손목을 잡아주면서 그라운드에 묶어놓습니다. 파운딩과 바디니킥으로 점수를 가져가는 레스너. 양쪽 방향이 모두 막히면서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헌트. 그러자 레스너의 파운딩에 더욱 힘이 실리고 KO까지 노려보기 위해 풀스윙으로 가격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탠딩으로 회복하는 헌트. 그러나 레스너의 끈질긴 태클에 다시 케이지로 몰립니다. 끝나지 않은 위기. 벌써 3번이나 테이크다운 허용하는 헌트. 풀마운트까지 헌납하며 최악의 자세에 놓이고 완벽하게 지배당한 채로 1라운드를 마감합니다. 여기서 1라운드 주요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태클이 들어오는 순간에 카운터를 준비했지만 펀치를 피해내고 기선제압에 성공한 브록 레스너였습니다. 보통 MMA에선 하단 태클을 걸 때 무릎이 땅에 닿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역시 엘리트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브록 레스너는 두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자세를 낮추면서 순식간에 정확한 태클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 시작됩니다. 헌트의 주먹에서 최대한 멀어지려는 레스너. 티나는 페인팅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전 라운드에 여파가 가시지 않았는지 호흡이 가파른 헌트. 마찬가지로 태클 페인팅에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케이지로 몰아넣고는 있지만 쉽게 주먹을 내지 못하는 헌트. 잡아두려는 움직임. 기습적인 오버훅이 어깨에 걸립니다. 처음으로 시원한 한 방이 나왔지만 동요하지 않는 레스너. 잔발로 좁혀보는 헌트. 그러나 레스너의 긴 팔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라운드를 가져오기 위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는 헌트. 꾸준하게 원을 그리며 돌아주는 움직임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몸놀림이 더욱 가벼워진 듯한 레스너. 잠시도 쉬지 않고 좌우로 움직여주며 타겟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태클을 시도해보지만 스프롤로 방어하는 헌트. 장기인 잽잽2를 꺼내보려는 움직임. 그러자 태클로 타이밍을 무마시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의 무기들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앞손부터 걷어내야 하는 헌트. 과감하게 들어가 보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카운터 태클이 날아오고 황급하게 몸을 틀어 싱글렉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압박해보지만 셋업 없이 던지는 뒷손 패턴에 당해주지 않는 레스너. 그러나 두 번의 태클 실패와 헌트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어느 정도 체력이 빠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큰 공격을 노려보는 헌트. 훅2로 케이지에 밀어넣어보지만 다음 공격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커버링과 머리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레스너. 헌트에 대한 준비가 잘 된 모습인데요. 깊게 들어오려는 기색을 보이자 카운터 태클을 기다리는 레스너. 완벽하게 타이밍을 읽어냅니다. 똑같이 자세를 낮춰보지만 화물차 같은 돌진에 밀려나버리는 헌트. 케이지로 갇혀버리면서 소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반면 손목 컨트롤에만 집중하며 욕심을 내지 않는 레스너. 이렇게 되면 이번 라운드 역시 레스너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대로 별다른 액션 없이 2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두 괴물, 두 거인의 대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3라운드까지 진행되었네요. 바로 3라운드 보러 가시죠.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헌트. 보다 거리를 가깝게 가져가면서 앞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뒷손 던지고 잽잽2를 노리는 헌트. 어떻게든 KO를 만들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자 태클을 치기 위해 태세를 갖추는 레스너. 앞손이 나오는 순간 하단 태클로 응수합니다.
싱글렉을 잡고 케이지로 밀어넣는 레스너. 더블렉 그립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고 그대로 뽑아 올리면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어렵지 않게 마운트까지 올라타는 레스너. 밸런스를 유지하며 파운딩을 때려줍니다. 양쪽 방향을 모두 차단하고 컨트롤을 이어가는 레스너. 마주볼 수도 없고 백을 줄 수도 없는 헌트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최악의 자세에서 연거푸 파운딩을 허용하는 헌트. 오른발로 머리를, 허벅지로 골반을 제압당하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등을 대고 누워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겨우 하프가드로 회복하는 헌트. 그러나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다시 양쪽을 모두 제압당한 채로 파운딩을 얻어맞는 헌트. 한 방 한 방이 꽤나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가드 패스하고 마운트 올라타는 레스너. 나름대로 힘을 써보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데요. 마음이 급해서인지 눈을 찔러보지만 오히려 레스너의 포지션이 가슴으로 올라가 버리고 케이지에서 더욱 멀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거구의 헌트를 완전히 감춰버리는 레스너의 엄청난 체격. 머리통만한 주먹으로 쉴 새 없이 두들겨줍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턱을 밀어보지만 쏟아지는 파운딩을 버티기에도 급급하고 브릿지조차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찔러보지만 눈치채고 숙여버리는 레스너. 벌써 3분이 넘도록 이어지는 컨트롤에도 레스너의 체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간간히 발꿈치까지 섞어주는 레스너. 그리고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헌트.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보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역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3라운드가 그렇게 마감됩니다. 결국 이 경기는 판정으로 가고 판정 결과 29대 27로 브록 레스너가 승리를 챙기는데요. 랭킹 8위의 헌트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압하면서 5년 만에 복귀전 치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브록 레스너였습니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 UFC 사상 최대 파이트머니인 250만 달러를 받은 브록 레스너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한 30억 정도 하는데 역시 슈퍼스타는 슈퍼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케이지에 복귀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흥행을 보이네요. 그러나 분위기 좋았던 것도 단 한 달, 바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헌트와 경기 직전에 치렀던 약물 검사 결과가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나온 건데 약물이 검출이 된 것이고 심지어 시합 이후에도 약물 검사를 또 하거든요. 레스너는 겨우 2주 동안 2번이나 약물 검사에 실패하는 정말 스타성에 비해서 이렇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좀 치욕스러운 결과를 만드네요. 이로 인해 브록 레스너는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출장 정지 처분과 25만 달러의 벌금은 물론 헌트와의 경기 결과는 노 콘테스트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엇보다 마크 헌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마크 헌트가 말하길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섞어보니까 레스너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몸이 크고 파워도 넘쳤다고 하는데요. 헌트가 말하길 UFC 측에서는 레스너의 약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워낙 흥행력이 좋으니까 조금 쉬쉬 해주면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눈을 감아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수들의 불법 약물 사용과 이에 대해 UFC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던 헌트였는데 레스너의 약물 적발로 인해 UFC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추후에는 UFC와 브록 레스너, 데이나 화이트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단체와의 갈등이 절정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물로 인한 많은 잡음을 뒤로하고 다시 WWE로 돌아간 레스너. 그는 2017년 2월 더 이상 MMA 경기를 가지지 않을 것임을 UFC에 통보하면서 두 번째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가 연거푸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과거의 슈퍼스타들이 잊혀지던 사이 레스너는 다시 한번 UFC 무대에 깜짝 등장하는데요. 2018년 7월 다니엘 코미어가 스티페 미오치치를 격파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갑작스레 누군가를 호출하자 레스너가 옥타곤으로 뛰어들었고 코미어의 가슴팍을 밀치는 퍼포먼스로 마치 WWE 같은 무대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코미어와 신경전을 펼치며 혹시라도 두 선수가 붙지 않을까 팬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 경기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흥행성이 아쉬웠던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이후 존 존스와의 슈퍼파이트 언급을 하면서 또 떡밥을 뿌려봤지만 이것도 레스너가 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옆 동네 벨라토르의 스캇 코커 대표는 브록 레스너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의 슈퍼파이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또 엄청난 떡밥을 던졌지만, 네, 레스너는 자신이 MMA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며 더 이상 종합격투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 역시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브록 레스너 3부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선수가 MMA라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세계 챔피언도 하고 계속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큼은 솔직히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이렇게 약물에 걸리게 되고 좀 뒤가 좀 구리죠. 편하게 표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브록 레스너가 UFC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슈퍼스타인 만큼 UFC의 약물 제재에 대한 점이 조금 아쉽네요, 솔직히. 하루빨리 마크 헌트나 마이클 비스핀 같은 선수들이 얘기하는 이런 약물 문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브록 레스너 선수의 3부작 그 마무리로 마크 헌트 선수와의 경기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